우리 MH 세대들, 무현 세대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블록스에서 엄청난 검칙어를 걸어가지고 웬만한 욕설은 전부 다 차단받고 정치 관련 이야기조차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니까 우리 무현 세대 아이들이 드디어 모스부를 지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모스부 자, 형님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미약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힘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화물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바로 보험 처리를 하죠.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하고, 저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약품을 복용한 게 아닌가 경찰관에게 도핑 테스트를 요구하십시오. 이해가시죠? 그게 형님들의 권리입니다. 이 도로교통법 제45조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2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자마자 아또님한테 튕겼습니다. 제가 도방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형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갔는데 방송을 끝내버리네요. 차라리 그냥 차단을 하지. 마치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듯이 제가 아또님 방송에 들어간 걸 눈치채고 재빠르게 끄는 것 같은.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방송 어떻게 좋았습니까? 자, 오늘 점심 방송에 이어서 오늘 점심 방송에 격려와 정말 제가 이런 메일을 받아본 적, 거의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분들은 욕이거나 제보인데 오늘은 상당히 좋은 의견의 메일을 몇 통 받았습니다. 물론 많이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한 열 몇 통 받았는데 오늘 점심 방송을 통해서 다른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로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양쪽을 다 냉정하게 분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사람이 없다. 인기에 편협하고 후원금에 편협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돈으로 보는, 코인으로 보는 그런 유튜브인 줄 알았다, 처음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우짜님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자발적인 후원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그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에게 끌려가면서 하는 방송이 아닌 뭔가 새로운 길로, 그리고 뭔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막아주는 그런 어떠한 리더의 모습을 봤다. 정말 존경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은 즐거운 소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즐겁다기보다는, 자, 형님들, 지금 우리 MH 세대들, 무현 세대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로블록스에서 엄청난 검칙어를 걸어가지고 웬만한 욕설은 전부 다 차단받고, 웬만한 욕설들은 전부 다 막아버리고, 검칙으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정치 관련 이야기조차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니까 우리 무현 세대 아이들이 드디어 모스부를 지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지금 무현 세대들이 무슨 특공대입니까? 통신병이에요? 아니 무슨 애들이 모스부 야, 이제 모스부도 막냐? 야, 로블록스, 이제 네이버 모스 부호도 이제 막을 거야. 야, 옛날 생각난다. 아니, 마스 형님, 도대체 형님 군번이 어떻게 돼? 돈수 나왔다. 야, 난 면제지. 아니 형님, 옛날 영화, 군대 영화 보면은 하잖아. 영화에 다 나오는 거를 그걸 모르면 그게 병신이지. 뭐야 저 병신은. 그런 방송국 수준으로 나를 보지 마. 던치. 알파 브라보 찰리 탱고. 자, 어쨌든 지금 자, 길이 막히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벽으로 막히면 벽을 뚫고 가든지 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MH 세대들의 정신이다.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과연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형님들, 우리 MH 세대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형님들이 아마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고 계세요. 자, 형님들, 제가 그 법안 반대 운동 할 때 제가 형님들에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이야기, 악법 반대, 그죠?
그때 제가 형님들 보고 뭐라 했죠? 악법 반대를 절대 강요하지 마라. 결국 사람들은 지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악법 반대의 인원이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제가 그때 당시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런 악법이 나왔다 무조건 반대. 근데 좋은 법도 있었어. 근데 그것도 심지어는 반대를 했어. 그러면 과연 이 악법 반대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으나 무리하게 이념적 사상을 가지고 편향된 무조건적인 반대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자숙을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형님들에게 말씀드린 걸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처음에는 다들 으쌰으쌰 합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어떻다 양은 냄비다. 바글바글 확 끌어올랐다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팍 식어버리죠. 그렇게 악법 반대를 외치다가 악법 반대 안 하면은 마치 코로나 때 백신 안 맞은 사람 취급하던 딱 빨갱이 같은 짓을 했죠.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미리 릴렉스 해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악법 반대 열심히 했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악법 반대 형님들이 법안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이건 악법이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한 것을 그 개인의 말 한마디를 믿고 법안 내용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반대해야 될 법은 반대하지도 않고 정치색이 강한 법안들 위주로만 반대를 해왔죠. 무조건적인 반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법이 통과됐냐? 바로 도로교통법 제45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마디로 당뇨약, 감기약, 알레르기약 이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은요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입니다. 경찰이 약물 검사 쉽게 말해서 도핑 테스트 하자면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인권,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 이런 법은 왜 반대 안 하셨어요? 이런 법은 왜 반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왜 사람 눈가리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붙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눈가리 두 개가 왼쪽에 다 붙어 있거나 눈가리 두 개가 오른쪽에 다 붙어 있으면은 왼쪽에 두 개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잘 안 보이고 오른쪽에 두 개가 붙어 있는 사람은 왼쪽이 잘 안 보인다고 설명드렸죠. 그럼 편협된 시각을 가진 형님들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형님들 감기 기운이 있어서 판피린 한 병 빨고 운전하다가 단순한 접촉 사고가 났다?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형님들 눈이 감기 때문에 피로해 보인다? 경찰이 약물 테스트 하겠다면은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에게 감기약 성분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검출됐을 때는 형님들은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기존에는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위주로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이 있었어요.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화물차 기사들 2시간 이상 운전 못하게 하고 4시간인가? 하여튼 2시간 이상 운전 못하게 하고 기본 20분에서 30분 휴식을 의무적으로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약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마약을 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섭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후부터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당뇨약 등 일상적인 약물 성분까지 포괄할 수 있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누가 판단한다? 경찰이 판단한다. 경찰이 의사입니까? 원래 눈꺼풀이 처진 사람이 있어요. 원래 잠 오는 눈. 이 사람은 교통사고 날 때마다 피 뽑으러 가야 돼. 약을 안 먹었어. 멀쩡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야. 어제 저녁에도 아무것도 안 먹고 밥 먹고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김치하고 밥 먹고 잤단 말이야. 근데 원래 생긴 게 원래 눈이 이렇게 생겼어. 씨발 날 때부터. 그럼 얘는 사고 날 때마다 피 뽑으러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자 형님들 봐봐. 요즘 꽃가루 많이 날리잖아. 송화가루. 그치? 송화가루 많이 날리는데 이렇게 송화가루 많이 날릴 때 저같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사람은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형님들 저같이 오줌 전립선 때문에 오줌 잘 못 누는 사람들 전립선 약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같이 머리가 자꾸 빠지는 사람들 대머리 될 수도 있으니까 탈모 방지약도 먹어야 되고 탈모 방지 샴푸도 써야 돼. 그러면 이 약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그럼 혈관을 확장시켜준다는 것은 뭐로 의미합니까? 그렇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립선 약이나 탈모 약은 주로 잠자기 전에 먹습니다. 근데 아침에 먹을 수도 있지. 먹으니까 잠 안 오니까. 이 사람이 그럼 저녁에 약 먹고 잤어. 아침에 운전하고 나갔어. 그런데 신호위반 해가지고 오는 차한테 받쳤어. 그런데 네 눈이 처진 눈이네? 야 너 약물 했냐? 어디 아파요? 약 먹었어요? 얘 체열 한번 해보자. 그리고 했는데 금지 약물이 검출이 됐어. 이게 뭐야? 자, 기존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죠. 그 다음에 뭐 케타민 등등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주의해야 될 약물 종류가 386개입니다. 그러면은 약국에서 처방해주는 약 대부분이 먹고 운전하면은 형님들 형사처벌 받을 약들이야. 심지어는요, 형님들 그 가래 완화제 있죠. 이제 나이 들면 가래 많이 생기니까 가래 완화제 약. 가래 때문에 먹는 약.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진해 그담제라 그러죠. 이 가래 제거
약만 먹어도 처벌받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측정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음주는 측정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측정 거부를 못합니다. 이 약물에 대한 도핑은.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진술 거부권 행사밖에 없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피하지 못하면 절개라.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도로교통법 제45조에 해당되는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직업적 운전자죠. 운전이 직업인 사람. 화물, 연대, 버스, 연대, 택시. 그렇죠. 대부분 일찍 때립니다. 자, 우리는 절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즐기느냐? 자, 형님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미약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힘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화물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납니다. 그러죠. 우리는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바로 보험 처리를 하죠. 이제부터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 아무리 가벼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하고, 저 화물차 기사가 졸음운전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약품을 복용한 게 아닌가 경찰관에게 도핑 테스트를 요구하십시오. 이해가시죠? 그게 형님들의 권리입니다. 이 도로교통법 제45조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법 취지에 맞게 그 법을 최대한 그 법을 만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취지로 열심히 그 법을 활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맨정신이면은 이렇게 와서 박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분명히 졸음운전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될, 운전 중에는 섭취하지 말아야 될 어떤 약을 먹은 게 아닌가 의심된다. 한번 확인해봐 달라. 이번 도로교통법 제45조 개정안에 의하면은 감기약을 먹어도 그 약의 효능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그 부분 확인해주고 이걸 사건 처리해달라. 자, 이제는 무조건 교통사고 나면은 무조건 112 신고입니다. 어디서 사고가 났는데 기사가 졸았는지 뭔가 어눌해하고 그리고 갑자기 막 화도 내고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112에 신고하면 돼요. 형님들은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내리자마자 막 화를 낸다든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특히 여성분들, 우리 여성 형님들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자, 이 법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죠. 우리 대단하신 정치인 형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우리 권리 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잘 야무지게 활용을 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법이 통과가 됐지? 형님들,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아니, 그 많은 악법들 다 반대해놓고 이 법이 어떻게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난 1월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은 1월부터 악법에 있었던 건데 이게 왜 통과가 됐지? 이해를 못 하겠네. 이거 모르신 분들 되게 많죠. 오늘 제가 형님들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